2023년 6월 24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12시가 조금 전에 지나가지고 아이고 대신동에 왔는데 요 불로유는 2023년 금년 2월 20일 날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 허경영 우리 신인님 이름 적고 또 이 사진을 큰 걸 하나 붙이고 뭐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틀린 것이 좀 일반 블루유는 이렇게 하얗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누리끼리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전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드물게 이 이제 서울 우유에 넣을 때부터 이게 2월 20일이니까 약 4개월 전이잖아요. 이를 보면은 밑에 좀 이렇게 뭐야 이 좀 가라앉은 그 뭐 좀 뭐라 그러나 이거 좀 하여튼 조금 일반 거하고 조금 틀려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 이제 좀 봅시다. 이거 이제 처음 따는데 넉 달 만에 처음 따는데 그 구멍이 약하게 열려 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직 떴질 않는데 어디 부분인지는 모르죠. 바늘만한 어떤 그런 구멍이 하나 나면은 이런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약하게 있던 그런 것이 있다 그래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4개월 된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일반 전혀 모르는 사람은 블루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블루유를 쭉 마시는 우리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됐습니다. 그때 밑에 이제 이렇게 뭐가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맛이 씁쓸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멍이 조금 뚫려서 그런가 봐요. 씁쓸해 하네요. 이 우유에 대한 그 고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씁쓸해 합니다. 씁쓸해요. 뭔가 이 우유가 나올 때부터 뭔가 이렇게 구멍이 조금 뚫렸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중에서 조금 특이하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조금 씁쓸해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는 좋다고 하니까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완전 곰팡이가 핀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이름을 적고 또 사진까지 부착해 놨으니까 블루유는 맞는데 나올 때에 공장에서 서울 우유가 나올 때에 뭔가 조그만한 그런 구멍이 있으면은 요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은 요런 수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고소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조금 씁쓸해하다는 그런 맛을 좀 느낍니다. 맛있습니다. 조금 씁쓸해하네요. 완전 고소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물을 딱 마쳤어요. 그 우유를 먹다가 좀 마시고 이제 또 오랫동안 놔두면 또 이런 수가 있거든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 거 보더라고. 흔들어서 마셔볼까? 이거 뭐 내일 모레까지는 마셔야 되는데 건더기 같은 것이 막 떠 있고 막 그렇네요. 그래서 딴 거는 다 괜찮아요. 요거는 이럴 때부터 그렇다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서울우유 이제 1000ml 이제 1리터죠. 그 1000ml를 보통 살 때는 막 내가 마트 가가지고 2개 내지 3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에 이제 3,400원 정도 주고 이렇게 샀거든요. 샀는데 오늘은 72병을 이제 이거 서울우유 대리점으로부터 바로 샀어요. 72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경영 신님의 이름을 좀 적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리점에서 올 때에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적으니까 이름이 잘 안 적혀져요. 미끈미끈하고 그 수분이 이렇게 막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로 이제 그거를 마른 행주로 이렇게 한번 닦았는데 다 닦았는데도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막 수분이 막 옆에 막 생기네요. 그래서 요와 같은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글씨가 잘 안 쓰이니까 이렇게 좀 내일 되면 아마 수분이 다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이름 적으려고 하다가 말한 거예요. 요거로 매직으로 처음 하나 적을 때는 되던데 자꾸 적으려고 하니까 이 이제 수분이 막 옆에 있으니까 이게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적으려고 그렇게 그냥 놔두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0개도 샀다 그러는데 1000개까지 아니고 오늘 72개만 이렇게 72개니까 6박스죠. 한 박스에 12개 들었으니까 6박스를 이제 사가지고 저 큰 방에 이제 책장 위에다 좀 놔두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고. 이 건더기가 막 져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그렇습니다. 조금 씁쓸해한 맛이 나고 고소하고 그런 건 없고 그렇습니다. 공기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약효는 엄청 좋다고 하니까 4개월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고 아이고 그게 뭐 오늘 일어난 일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다는 못하겠고 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좀 뭐 압수수색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퀴어 축제가 뭐 있는가 봐요. 그 퀴어는 아마 동성연애자 또는 이제 양성애자 또는 이제 성전환자 막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퀴어 축제를 하면은 이제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떤 것을 뭐 소수의 뭐 소수성 뭐 하여튼 그런 그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그 축제 같은 게 있는데 아마 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그것을 좀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그 동성로 주변에 있는 그 상가 대표인들이 이제 그것을 좀 반대하는 그런 행사를 좀 하지 마라. 이제 안 했으면 그런 것은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집회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을 그 못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한 데 대해서 그렇게 법원에서 판정이 났고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난 거지. 예. 나고 대구 이제 그 저기 홍준표 시장으로 봐서는 뭐 불법 뭐 점유물 뭐 이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할 수 없는 식으로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이제 퀴어 축제 그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공권력을 집행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하지 못하는 쪽으로 퀴어 축제를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력을 발동을 하다 보니까 두 경찰권과 대구광역시의 그 행정권이 서로 이제 충돌이 생기는가 봐요. 했는데 이제 뭐 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제 그것을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그런 판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하고 그 경찰청하고는 아주 궁합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안 좋은 상태 아니에요. 아마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결국 가서는 좀 윤석열 정부를 이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2년이죠. 작년 3구 대선 때에 그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라든지 안철수, 나경원이, 뭐 유승민이, 뭐 또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했다고.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재명이 편 든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 뭐 나경원이 내려앉혀버려. 이준석이를 맨 처음에 내려앉혀버렸고 나경원이 뭐 안철수, 유승민이 다 날려버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저기 대표 김기현이를 앉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날린 데다가 지금 홍준표까지 이렇게 하여튼 이런 판이니까 이거 현 정부를 이제 받치고 있는 기둥이 전부 다 허물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흔들리거나 지금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느냐고. 오늘도 그 저기 그 변희재님께서는 한동훈 저 법무부 장관의 뭐 집이 그 강남 도곡역 앞에 있는 타워 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가 본데 거기 가서 이제 반대하는 이제 집회를 하고 구속시키려면 그 보석으로 나왔는데 테러리스트에 대한 어떤 집회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말을 하면은 다시 수감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보석 나왔는데 계속 지금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못 잡아놓고 있다고. 그런 집회했고 MBC에 가서도 이제 어떤 집회를 했고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박지훈 변호사와 같이 이제 대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이 발 때는 이제 요원의 불길처럼 이제 번져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내가 추측이 되는 거예요. 내 일관되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제 이렇게 보죠. 오늘 그 문자가 왔던데 뭐 하늘궁에 그 안티들은 있다는 것은 내가 뭐 계속해서 이제 강의 때마다 지금 뭐 1년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듣고 있는데 요즘 뭐 아직까지도 안티가 좀 있어가지고 뭐 희한한 문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네 그거. 아이고 참. 내 같은 경우는 아까 아침에 내가 그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놓는 데 있고 또한 내가 정말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뭐 잘 없지만은 혹 있다고 하면은 생긴다고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진짜 하고 싶거든요. 그 뭐냐면은 나는 원래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원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가 누가 하든지 간에 그냥 뭐 관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현재 뭐 정치에 이렇게 우리나라 현 정치 실정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허경영 신님의 시대가 이제 확실하게 오니까 그것도 이제 언제쯤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게 됐느냐? 요렇게 이제 묻는다고 하면은 오늘 그 우상호 그 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5선 의원인가 4선 의원인가 그래. 네 번 4선 의원이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연세대학교 이제 국문학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여고생들한테 이제 국어 선생이 인기가 좋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선배 집인가 거기 가보니까 그 선배들이 이제 그 여고생들한테 받은 그 뭐 선물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무슨 꽃병 같은 것도 보고 거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가 봐. 그걸 보고 자기가 국어학교 국어 선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뭐 결심을 했다 이제 그런 말도 하던데. 그래 하다가 뭐 이한열이하고 같이 그 학생 운동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아주 뭐 아직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데 발표된 게 없다고 아주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어마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
산물이라 그럴까? 문해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문해부흥의 어떤 그 시대 정신의 그 결과로서 놓은 사람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근데 야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 인류 문화사의 막 그냥 결론으로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 앞에 보면은 문제도 안 되지만은 같은 인간들 속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냥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박학다식하다고. 이 요한이라는 내 친구인데 아직 언론에 이렇게 조명을 아직 받질 않았어. 한 번도 이렇게 국내 언론에 이렇게 받지 않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국내 언론에 이렇게 곽강을 받을 때가 온다고. 그만큼 공부를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영어도 뭐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영어, 피아노 연주도 아주 기차게 하고. 고등학교 때 아마 내야 잘 모르지만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고등학교 때 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대단하다고. 대단해. 지휘도 잘하고 운동도 만능이고.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나와가지고 미국 뉴욕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카나다에 가 있고 한 20년 동안 내하고 이제 그 뒤로는 연락이 없어. 내가 나는 정산도를 믿겠다. 이제 그 40살쯤 돼가지고 나는 그래 하고 나도 권했다고. 야, 기독교 시대를 이제 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갈 곳은 정산도다. 강정산이다. 그러니까 나는 강정산을 이렇게 올인했고 매도 몰신했고 그 친구는 강정산을 이렇게 안 믿더라고. 기독교도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도 강정산도 안 믿고 그러고 이제 헤어져 버리고 나는 강정산에 매도 몰신을 했다고. 아니 그 친구를 이제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참 특이하게 다른 거야. 그 친구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이제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스승님들이 그 김영수 교수님도 철학 박사님이시잖아요. 원래 살아계시지요. 104살이라고 한국 나이로 104살인데 이분은 정말 제자들이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은퇴한 교수라고. 제자의 제자가 대학 교수고 그랬다고. 104살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수많은 가르침을 압축을 하면은 결국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진정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압축하면 그 한마디로서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화신, 기독교 자체가 사람이 돼서 이제 오신 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인격화돼서 오신 그 이기영 박사님, 이런 분들을 내가 젊은 시절에 나의 영혼을 불태운 사람들이라고. 내 가슴에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이제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 또 자기가 잘 되려면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그 사람을 가장 잘 되게 해주느냐. 그 사람, 그거는 영혼 구제예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당, 그리고 영원한 그 반대되는 거, 그 두 개가 확실하게 있다고 믿었을 때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좋은 음식 주고 이렇게 베풀어 주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해롭게 안 하고 좋게 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잖아. 그 당시는 기독교인 입장으로 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영원한, 요즘 말로 말하면 백구 천당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게 해주면 받아서 천당에 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대상은 100만 명, 1000만 명, 1억, 10억, 100억을 해도 양이 안 찬단 말이야, 여기. 안 차는 거야, 여기. 그 당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 세계 인류가 40억이었다고. 40억 인구가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양이 안 차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인류가 생기고 난 이때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시키는 거. 이것이 내 목표였다고. 그 옆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내한테 뭐 심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자제하겠습니다. 심한 말을 내가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하는데 그 당시에 누가 뭐 그거 안 된다 그랬으면은 하여튼 그거였다고. 근데 그게 되나? 얼마나 어려웠냐고. 그러니까 그 고현복 목사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버렸으니까 17, 18살 그 무렵에 말이에요. 그분은 대성자예요. 대성자라고 그냥.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오죽하면 내가 기독교의 화신이라 하겠느냐고. 기독교 그 가르침이 인격화돼서 계시는 분. 그분의 정신,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내 세포 하나하나에 그냥 그대로 접목이 됐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탈피를 하게 돼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때까지 기독교 신앙, 천주교 신앙 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봐봐야 발톱에 때도 안 된단 말이야. 그 탈피하게 되면 그래 돼요.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세계도 또 이해가 되고 그런 거야. 다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19세, 20세 그때 내 인생의 방향은 뭐냐? 종교 통합으로 나간 거야. 기독교, 불교를 제일 큰 종교잖아. 이것을 하나는 유실론이고 하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정병조 교수 강의하는 걸 조금 전에 어젠가 아래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야, 마음. 오직 마음이라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마음과 거기서는 하나님하고 일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다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이 자식들 돌았나 이렇게 한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불교를 통합하는 제3의 초종교. 내가 가야 할 곳은 초종교다. 이렇게 봤다고. 내가 엄청 비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종교를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강경산이야. 강경산이 이제 이렇게. 깊은 이야기는 지금 다 못하잖아. 하여튼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결론은 뭐냐. 허경영 총장님께서야말로 기독교, 불교의 총결론으로 오신 참 신인이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 지금 요즘 그 안티들 오늘도 그 문자 왔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기초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 기독교 신앙을 해도 정법 기독교 신앙을 해야 되고
불교를 하더라도 정법 불교를 신앙을 해야 되고, 강정산을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의 그 사심 같은 거는, 탐진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단 말이야. 탐진치를 개정해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참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맑아지는 양심.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양심이 아주 진짜 가늘파져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아시아를 통일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 낙원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상 낙원하고 이제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뭐 5년 뒤에 돼도 좋고 10년 뒤에 돼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나는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아주 즐겁게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오늘이 지금 아마 12시가 지났잖아. 그런데 오늘도 하루 종일 들은 것이 그거예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그거 다 듣는 거라고. 다 듣는 거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 정부고 그래 그걸 길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홍준표까지 지금 이렇게 날리고 지금 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에 한마디 할 때가 됐다고 지금 윤상중 씨가 또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거 볼 때에 거진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 서울우유 그게 부산 그 서구 대리점에 있는 사람이 그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 내가 무슨 인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불로유 이게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참 원자탄처럼 이렇게 터지게 되니까 많이 우리 집에도 이제 불로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오게 되면은 여기 많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6박스를 시켰는데 일단은 더 시킬 것 같은 일이 계속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그 악수하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68세 내하고 동갑이더라고. 잘내비인데 1956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생일이 1월달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8월달이라 그러더라고. 뭐 같은 나이인데 뭐 8살 차이 8달 때문에 내가 형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이분하고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 허경영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 보시다시피 이제 허경영 나는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서울우유에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그것만 이야기했지. 예, 불로에 대해서 아주 설명도 못했고 그렇더라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일단 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되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필리핀에도 두테르테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저기 남미가 아니고 쿠바 밑에 그 제렌스키 말고 이거 모르겠네. 그 미국하고 남미 그 사이에 있는 그 나라 이름하고 그 사람 코미디언이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일단 허경영 신인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곧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또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후보 가운데 16명 가운데 꼴찌하다가 그 바람이 일어나니까 힐러리를 꽂고 대통령이 됐잖아. 그런데 이 신인님께서도 이제 정말 때가 된 거라고.
왜 알 수 있느냐면은 불로이가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다 나왔으니까 정말 때가 다 된 거고, 누구 할 때로 뭐 3년을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3년 뒤면은 2025년이 아시아 통일이란 말이야. 그래, 아시아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국내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놔야 아시아 통일할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은, 내 베니제 씨가 그래요. 앞으로 2, 3개월, 금년 안으로 이 정부가 종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분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끝까지 못하고 탄핵을 당할 거다 이렇게 허경영 신인께서 보는 예언을 51.6%로 이제 당선이 되고 또 임기는 끝까지는 못 간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당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신인님께서는 벌써 2012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4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2016년도 국회에서 탄핵당하던 그 해에 그 4월 달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걸로 4월 달이니까 12월 달 같으면 8개월 되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8개월 전에 우리 일반 인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변희재 씨라고. 그런 걸 볼 때에 그분의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들을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김경재 대통령 출마자 이런 분을 비롯해서 웬간한 정치인들하고는 다 이렇게 소통을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정치판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무시무시한 혁명 정부가 들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해요. 그럼 워낙 이 사람이 이 계통에 목숨 걸고 하니까 장가가는 것도 보려해놔 버렸다고. 일단 윤석열 정부를 내려앉히고 난 이후에 장가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분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또 뜻인 그분의 말이 허황되지 않다는 것을 나는 한 1년 전부터 그분의 방송을 들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당 그 후보로 나가시게 되는 날이 진짜 가깝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언제나 기성전결은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이야기고, 최근에 하는 것은 그 신인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언제냐? 내년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전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한다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압수수색 당하고 키어 축제 이것을 가지고 경찰이 그 대구시 광역시장하고 대들 때는 위에 있는 사람들 경찰청장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지시나 무기나 해서 그래 된 게 아니냐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까지 가겠느냐고 지금. 자, 그 뒤에는 무시무시한 허경영 신님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은 누군가? 허경영은 누구냐? 신인이시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왜 확신을 하느냐? 내 15, 17, 18살 이 무렵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기독교 신앙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를 어느 정도는 안다 이 말이야. 또 그 뒤에 또 강경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거라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